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셀입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고 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참배를 했습니다. 먼저 광주 5.18 묘역에서는 윤석열이 추앙했던 전두환의 비석을 발로 잘근잘근 밟아주셨습니다. 윤석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찢어졌을 겁니다. 전두환의 지도력을 배우고 싶어 했고 닮고 싶어 했던 윤석열인데 말은 안 했어도 많이 아팠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을 향해 민중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라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갖는 엄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민주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이죠. 과거 자신이 배우고자 했던 전두환 때만 같았어도 바짝 엎드려서 정권에 충성맹세하고 벌벌벌벌 떨었을 텐데 민주정부 만나서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으며 심판하겠다고 건들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민주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지요. 그리고 정말 민중들이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감히 독재자의 후예들이 이제 와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지요. 이재명 지사는 민주주의는 어느 날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수많은 이의 피와 땀으로 만들고 지켜온 것이다. 윤석열은 민주주의 또는 인권과 평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 같다. 살인 강도도 살인 강도를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느냐라고 후려쳤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 수괴이고 집단 학살범이다. 국민이 맡긴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주권자인 국민을 집단 살상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학살 반란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광주에 다시 내려갈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경선에서 탈락이 되면 평생 광주에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면 한 번 정도는 내려갈 텐데 그때는 지난번 때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도륙 내놓고 광주 시민들을 분노케 만들어 놓고 편안히 광주를 방문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이재명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는 봉하마을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셨는데 권양숙 여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고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은 후보라고 덕담을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표현하는 것만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은 점이 많다. 이것저것 재거나 복선을 깔지 않고 국민들이 잘 알아들 수 있게 시원시원하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메시지가 닮았다. 내년 3월 9일 대선일에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한 표를 찍겠다. 대선이 끝난 뒤 대통령이 돼서 다시 한번 봉하마을에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한 표가 아니라 수백만 표를 얻은 것 같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이어서 이재명 후보님 살아온 삶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인생 역정이 떠오른다는 분이 많다. 노 전 대통령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닥친 위기를 피하지 않고 늘 돌파하셨다. 심지어 당 대선 후보가 되시고도 시련이 많았는데 결국 다 극복하고 당선되셨다. 이 후보도 많은 난관을 극복해 좋은 결과 있기를 꼭 바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은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에 개사과 논란까지 만들었고 또 전 국민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일부 사람들마저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며 슬슬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급했던 윤석열이 어제 TV토론회에서 유승민의 강도 높은 공격에 또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며 마지못해 모든 것은 본인이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핑계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은 분명 TV토론에서 반려견을 사무실에 데리고 간 것은 제 처 같다. 사진을 찍은 것은 캠프 직원이다. 개에게 사과를 준 사람도 캠프 SNS 담당 직원으로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나 김건희는 그 사진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애써 핑계를 찾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각에 윤석열 캠프 윤희석 공보특보는 주진우 라이브 방송 인터뷰에서 강아지는 집에 있는 거잖아요. 실무자가 그거 찍으려면 집에 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사무실에서 찍었다고 하고 캠프 특보는 집에서 찍었다고 한 겁니다. 서로 말이 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서로의 발언이 엇갈리고 또 논란이 일자 또다시 급하게 윤석열 캠프는 윤 특보 발언 취지가 잘못 전달됐고 윤석열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곧바로 또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자신들조차도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고 뻔뻔해지는 게 사람이죠. 그동안 그런 정치인들 무수히 봤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온갖 비리를 덮기 위해서 대선 주자로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결국 다 드러납니다. 홍준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태를 모면하라고 하십니까? 거의 같은 시간에 본인은 토론하면서 집 근처 사무실에서 개사과 사진을 찍었다고 했는데 윤 후보 공보특보는 그 시간에 KBS 주진우 라이브에 나가서 그 사진은 SNS팀 직원이 윤 후보 자택에 가서 찍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자택 사진이었고 찍은 사람도 직원이 아니고 부인이 아니었나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건 지도자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큰 문제입니다. 작은 거짓말은 큰 거짓말을 부르고 나아가 그것은 지도자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왕자 부족 때와 똑같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라고 윤석열에게 거짓말 좀 짝짝하라고 후려쳤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습관이자 생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갑자기 마씨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도 만만치 않았었죠. 특히 저쪽 정치인들은 그게 생활이죠. 이명박도 지금까지 다 쓰는 본인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두껍들 정말 두껍습니다. 여튼 윤석열이 머리 굴려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데 토론 시간 16분 정도를 썼습니다. 유승민의 집중 공략에 말려서 해명이랍시고 잔머리 굴리다가 빼도 막도 못하는 상황이 닥치자 결국 사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과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인 것이죠. 윤석열 씨에게 사과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의 처벌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